사법 리스크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그건 내놓게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21대) 국회 들어서 첫 체포 동의안의 부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에 지금 휩싸여 있는 민주당인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한동훈 결정적 증거 있다라고 방금 전에 조금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그 직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방탄을 자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방탄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3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상황에서 첫 부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어제 얘기했는데 짧게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증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저 한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는데 노웅래 의원의 반박도 어젠 있었습니다. 노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몰래 두고 간 돈 행정비서가 킥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징역까지 있고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걸 부결시킨다면 언젠간 날아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대비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민주당도 알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부결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에서 부결시킨 겁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과도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웅래 의원 건과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의 충분한 어떤 방어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노웅래 의원의 입장을 듣고 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부결을 하게 된 것이죠.
김지진 변호사는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영장이 청구돼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어떤 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당연히 뭐 구속된 피의자라고 해도 우리 법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방어권, 뭐 변호인이 참여한다든지 뭐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모든 방어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 문제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 뭐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3번 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 약간 뭐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어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갖고 구속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예행 연습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총의를 우리가 어떻게 뭉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어권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좀 다시 좀 김지진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웅래 의원 건과 이재명 당대표 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왜 그러냐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노웅래 의원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판단이고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부결을 시킨 것이지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의 건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쭉 지켜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는 검사인 줄 알았어요. 검사로 나와서 피의 사실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이미 언론에 노웅래 의원 관련된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사실이냐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규정지어 짓고 아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영 논리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진영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었다 어제. 그것을 볼 때 객관적으로 있어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검사의 모습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이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뭐 혐의를 적시했다 그러는데 그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도 했었고 박범계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처럼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혐의를 얘기해야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진영 논리 얘기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저게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또 박홍구 원내대표 얘기 듣고는 야, 이 국회의를 감정에 따라 저렇게 처리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체포 동의안은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의원 개개인을 뭐 인신구속의 뭐 위험에서 꼭 빼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네. 그런 의도가 큰데 지금 보면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뇌물입니다. 뇌물.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독립운동하다 저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뭔가 결백을 호소하고 한동훈 장관을 몰아붙이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구차하다. 아쉬운 건 저 체포동의안이 왜 기명 투표가 아니고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명 투표를 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검사인 줄 알았다 이런 박성준 의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는 모습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모습 보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하여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적이 꽤나 많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 이 대표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보고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그건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의원,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자, 저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장효 변호사님. 네. 본인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소신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노웅래 의원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난 죄가 없는데 빈총으로 쏘는데 뭐가 무섭냐. 불체포특권 활용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환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기를 벗어나서 한다면 본인이 또 출석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이게 부결 가결 이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을 그럼요. 정도로 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부결시켰을 때 이게 뭐 손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라고 빌미를 봅니다. 줬다. 전직 장관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본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보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취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돈을 주고받는 소리가 있다.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다. 이거는 피의 사실을 사실상 공표한 겁니다. 이 노웅래 의원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본회의 투표 하루 앞두고 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보여주기식 아니냐. 국회에 대해서 검찰이 보내는 신호 아니냐라고 굉장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 적절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모를 다가올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때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과 똑같이 민주당이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저는 좀 미리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회기 중에 이렇게 그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또 체포 동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표라는 그렇죠. 게. 당연하겠죠.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어떠한 법무장관이라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엄중한 사건이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또 국회에 나와서.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사안이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체포 동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막 뒤에서 고함이 나오고 장관이 이걸 얘기하는데 고함을 지를 상황인가도 생각이 들고요. 뭐 상대당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미리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네네. 뭐 의도 뭐 이런 말씀하시고 무슨 만약에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왜 가정에서 얘기를 합니까? 검찰의 지금 수사가 검사 60명, 수사관 몇백 명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김만배 얘기할 때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그들 간의 관계에서 스스로 부정하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정황 증거만 진술만 있지 뭐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러다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 검사가 쭉 어느 날 갑자기 쭉 넘어가고 이런 상태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믿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죄가 있는 양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셀 수가 없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발동할 만한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꼭 이게 가정에 의한다. 이게 가정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자리를 뜨면서 이번 사안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결되고 난 이후에 여야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를 더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자, 불체포 특권 활용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김진진 변호사님, 이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어쨌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는 검찰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이 사안을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어떤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원칙대로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게 또 정치적으로 판단이 돼서 또 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청구하고 또 이게 상황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칙대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